손을 펴보시오. 범인은 이미 드러났소. 늙은 훈장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검은 숟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손만 희고 깨끗했지요. 훈장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손이 그리 깨끗한가? 순간 젊은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까지 도둑으로 몰렸던 가난한 나무꾼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혔지요. 대체 깨끗한 손바닥 하나가 어떻게 진짜 범인을 밝혀낸 것일까요? 오늘도 얕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엽, 산과 들이 넓게 펼쳐진 경상도의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강태겸이라는 30살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산기슭의 작은 초가 한 채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도끼 하나뿐이었지요. 태겸은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산에 올라 해가 기울 때까지 나무를 했고, 장날이면 장작을 내다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어갔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남의 것을 탐내는 법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남긴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순간부터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니라. 태겸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정래라는 늙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겨울마다 장작을 마련하는 일이 큰 걱정이었지요. 태겸은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장작 몇 개를 더 지고 와 정래의 담장 아래에 몰래 내려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발견한 정래가 말했습니다. 태겸아, 내 집 아궁이도 넉넉하지 않다면서 또 이러느냐? 태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야 젊은이의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됩니다. 어르신이 추우시면 큰일이지요. 정래는 그런 태겸을 바라보며 늘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곳간은 비어 있어도 마음의 곳간은 가득 찬 사람이야. 그의 가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봄부터 비가 적은 옷마다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평년보다 수확도 크게 줄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겨울을 걱정하다 집집마다 형편에 맞게 쌀과 보리를 조금씩 모아 공동 곳간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굶는 집이 생기면 나누어 주기 위한 곡식이었으니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곳간을 맡은 이는 방두철이라는 58살 사내였습니다. 두철은 10년 넘게 마을의 곡식을 관리했고 쌀 한 대빵만 부족해도 장부를 몇 번이고 다시 살피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의 쌀은 내 것이 아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겨울밥이니 한 톨도 허투루 없어져서는 안 돼요. 두철에게는 방유담이라는 25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담은 아버지와 달리 평생 산골에서 농사만 지며 사는 것을 답답해했습니다. 장터의 큰 상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도 큰 돈을 벌어 번듯하게 살고 싶어 했고 결국 아버지 몰래 면포를 사들여 되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면포 값은 크게 떨어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며칠마다 찾아왔습니다. 유담 도련님, 다음 장날까지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돈이 생길 것이오. 그러나 돈이 생길 곳은 없었습니다. 유담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푼을 아끼며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실망할 것이 뻔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유담의 눈에 사랑방 벽에 걸린 아버지의 두루마기가 들어왔습니다. 허리춤에는
공동 곳간에 열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담은 한동안 그 열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쌀 몇 가마만 가져다 팔고 빚을 갚은 뒤 다시 채워놓으면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이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속이는 법이지요. 그날 밤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유담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곳간 열쇠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곳간 문을 열어 쌀가마 3개를 작은 수레에 싣고 마을 밖 오래된 기와 가마터에 숨겼지요. 다음 장날 다른 고을 상인에게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담이 알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태겸도 곳간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례의 집에 장작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초가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공교롭게도 장터에서 늦게 돌아오던 엿장수가 태겸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곳간 문을 연 두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쌀가마 3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주시오. 곡식이 없어졌소.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이 곳간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흉년에 공동 곡식을 훔쳐가다니. 저 곡식이 어떤 곡식인데. 그러던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곳간 근처에서 태겸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태겸이라면 그 가난한 나무꾼 말인가? 요즘 장작도 잘 안 팔린다더군. 아무리 착해도 배가 고프면 달라지는 법이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겸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어느새 죄의 증거처럼 변해가고 있었지요. 마을 일을 맡아 관아와 오가던 아전 윤시연이 태겸을 불렀습니다. 태겸아, 어젯밤 곳간 근처에 있었느냐? 태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태겸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례에게 몰래 장작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랑처럼 떠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보시오. 말을 못하지 않소. 분명 숨기는 것이 있는 게야. 두철까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겸아, 정말 자네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하게. 태겸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말마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태겸의 집을 뒤져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관아로 데려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것이 언제부터 도둑의 증거가 되었소?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훈장 문효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생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는 글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효겸은 태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이곳을 지나간 것은 맞는가? 맞습니다. 곳간 안에는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효겸은 고개를 끄덕인 뒤 곳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고리와 자물쇠를 살피고 바닥의 쌀개와 집조각까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한참 뒤 밖으로 나온 효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곳간 문이 멀쩡하네.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억지로 들어왔다면 자물쇠나 문에 흔적이 있어야 하네.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열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지. 사람들의 눈길이 두철에게 향했습니다. 두철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열쇠는 늘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 유담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쩌면 태겸이가 아버지가 곳간문을 여는 것을 보고 열쇠를 훔쳐 쓴 것 아닙니까? 효겸은 유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 열쇠를 훔쳤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네는 어째서 훔친 열쇠부터 떠올렸는가? 유담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효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 유담을 범인이라 하면 아침에 태겸을 몰아세운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효겸은 오후 내내 곳간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희미한 작은 수레바퀴 흔적이 있었고 곳간 안쪽에는 얼마 전 지붕을 고치며 들여온 붉은 흙도 남아 있었습니다. 새 가마니에서 떨어진 볏짚 조각까지 확인한 효겸은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효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곳간 근처에 있었거나 곳간 열쇠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밤 서당으로 오시오. 두철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효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이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해볼 생각이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 서당마당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겸과 두철, 유담과 시온도 함께였지요. 효겸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항아리 겉면에는 숟가루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검은 천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효겸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방으로 들어가시오. 천 아래 있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만지고 나오면 돼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효겸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이 전하기를 죄 있는 사람이 이 항아리에 손을 대면 그 죄가 흔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소.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물론 그런 신통한 항아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효겸이 범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차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항아리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두철도 항아리를 만졌고 시온 역시 그대로 손을 댔습니다. 어두운 방이라 손바닥에 묻은 검은 숟가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요. 마침내 유담의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유담은 방 안으로 들어가 검은 천 아래의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효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이 항아리를 만지면 흔적이 나타난다. 유담의 손이 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나타나면 어쩌지? 유담은 결국 항아리를 만지는 척 천만 살짝 건드린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나오자 효겸이 나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모두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을 펴보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펼쳤습니다. 태겸의 손에도 두철의 손에도 시온의 손에도 검은 숟가루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유담의 손만 희고 깨끗했습니다. 효겸은 유담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펴보시오. 범인은 이미 드러났소. 두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담아. 유담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효겸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자네 손에만 숟가루가 없는가? 유담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겸은 항아리에 천을 걷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사람의 죄를 알아내는 힘 같은 것은 없소. 그저 숟가루를 발라두었을 뿐이요. 시온이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항아리를 만졌지만 효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손에 어떤 흔적이 생길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했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담에게 향했습니다. 유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를 도둑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사람의 두려움만으로 죄를 정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유담의 집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살펴보았네. 곳간 안에는 얼마 전 지붕을 고치며 들여온 붉은 흙이 있는데 자네 집신 틈에도 같은 흙이 남아있네. 효겸은 이번에는 유담의 소매 끝을 가리켰습니다. 새 가마니에서 떨어진 볏짚 조각도 자네 소매에 붙어 있고 곳간 밖에는 작은 술의 자국까지 남아 있었지. 유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두철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어째서냐? 장사를 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유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훔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빚만 갚고 다시 사다 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효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네. 다음 날 사람들이 마을 밖 꺼려진 기와 가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졌던 쌀가마 3개가 그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겸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먼저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미안하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네부터 의심했구먼. 밤에 곳간 근처에 있었다는 말만 듣고 범인이라 단정했네. 시연 역시 태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이를 본다는 사람이 사실보다 소문을 먼저 믿었네. 내 잘못일세. 마지막으로 두철이 태겸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의 죄도 모르고 자네를 의심했네. 정말 미안하네. 무엇이든 보상하겠네. 태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누명이 풀렸으니 됐습니다. 두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이든 갚겠네. 태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오면 정례 어르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과 어린아이 있는 집부터 곡식을 나눠 주십시오. 이 곳간은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던 정례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저 아이는 집 곳간보다 마음의 곳간이 더 넉넉한 사람이라고. 정례는 태겸이 어젯밤 곳간 근처에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나 몰래 장작을 가져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걸 자랑하기 싫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태겸을 의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곳간 관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두철 혼자 관리하던 장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도록 했고, 열쇠 역시 한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했지요. 유담은 자신의 잘못에 맞는 처분을 받은 뒤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하며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예전처럼 큰돈을 벌겠다는 허황된 욕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담은 장작 한 묶음을 들고 태겸을 찾아왔습니다. 정례 어르신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태겸이 말없이 바라보자 유담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한 번 잘못한 사람이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겸은 잠시 유담을 바라보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겠지요. 두 사람은 함께 눈 쌓인 길을 걸어 정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효 겸 훈장은 훗날 서당 아이들에게 그날의 일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 항아리가 정말 도둑을 잡은 것입니까? 효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아리가 잡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누가 잡았습니까? 효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둑의 마음이 스스로 도둑을 잡은 것이지.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보자 효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숨긴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겁을 먹었단다. 사람은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마음까지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세월이 지나도 그날의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히 훈장이 도둑을 찾아낸 지혜만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태겸을 의심했습니다. 태겸이 수상해서가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곡간직의 아들이었던 유담은 처음부터 의심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진실을 보기 전에 상대의 형편과 옷차림, 신분부터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의심도 크게 여기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이상한 행동은 쉽게 지나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형편이 그 마음까지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겸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남의 곡식을 탐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유담에게는 부족하지 않은 집안이 있었지만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숨기려 했던 유담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범인이라 부르지 않았는데도 항아리 앞에서 스스로 겁을 먹었고 결국 깨끗한 손바닥은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죄를 들킬까 두려워한 마음의 흔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제 마음이 불편해 스스로 말과 행동에서 티를 낸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해야 할 때일수록 가난이나 신분, 소문부터 보지 말고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던진 의심은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잘못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마음속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은 언젠가 말과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떳떳한 사람은 억울한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짧은 한마디 안에 사람의 마음을 담아두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다. 여러분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태겸을 의심할 때 함께 의심하셨을까요? 아니면 무녀 겸 훈장처럼 끝까지 사실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또 여러분이 유담이었다면 잘못을 감추셨을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을까요? 속담과 사자성어의 아담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다른 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야밤의 아담 채널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 다른 영상도 눌러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보세요.